러시아가 7일 한국 등을 비호 국가로 지정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러시아 및 러시아 기업과 국민의 비호적 행동을 한 해외국 영토 목록을 승인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미크로네시아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비호 국가로 지정된 국가, 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에 동참한 곳들이라고 타스 통신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막기 위해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의 전략물자 수출 금지, 스위프트 퇴출 등 각종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가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은 러시아 항공사를 대상으로 영내 상공 항공 비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맞불 작전으로 이들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자국 영공 통과 제한을 결정하면서 양쪽을 오가는 하늘길이 꽉 막힌 상태죠. 지금까지 러시아가 영공 통과를 제한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해 총 36개국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만큼의 국가가 러시아 항공기 영공 진입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재에 동참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 1일 단민코이 주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안드레이 야츠킨 러시아 상원의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갖고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닷새째인 지난 1일은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은 국제사회 제재에 아랑곳 없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보를 보였을까요? 먼저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을 통일시킨 북베트남은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 전 베트남 주석도 소련과 깊은 인연이 있죠. 프랑스에서 반제국주의 투쟁 활동을 벌이던 그는 프랑스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3년 소련 모스크바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코민테른 학교에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익히며 공산당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소련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사망한 뒤 호치민은 그에 대한 고별사를 공산당 기관지에 실어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은 사후 하노이에 있는 묘소에 잠들어 있는데 이것 역시 레닌의 묘소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방부 처리돼 있는 호치민의 시신은 정기적으로 러시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관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일생만 보더라도 베트남과 러시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 원칙 중 원교 근공이 있습니다.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견제한다는 뜻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양국은 1970년대 국경지대에서 실제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군대가 국경을 넘어 한참 동안 베트남을 공격하다 물러갔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자
같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러시아와 손을 잡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베트남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중에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 능우옌 부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반 노트붕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 베트남 하이퐁에서 출생한 그는 소련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모스크바 지질탐사연구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93년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그는 2000년 베트남에 돌아와 테크노컴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재벌의 반열에 오릅니다. 지난해 4월 포브스가 추정한 그의 재산은 75억 달러에 달합니다. 1년간 빈그룹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산한 그의 재산은 1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오는 15일부터 주요 관광지 모두를 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5일부터 시행될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정부에 보고했다. 조만간 외국인의 출입국 사증 발급 및 면제, 입국 후 검역 조치 등에 대한 주요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24개국에 한해 비자 면제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 한해 15일간 비자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특혜를 줍니다.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들어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혜택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 외무부와 관광청은 베트남은 안전한 관광지로 러시아 국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베트남 주요 관광지에는 매년 다수의 러시아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재 이후 러시아 항공길이 막혀 러시아 사람들의 해외 관광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러시아에서 베트남은 중국 영공을 거쳐 손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관광 수요는 일시적으로 더 몰릴 공산도 큽니다. 관광산업 부활이 시급한 베트남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로 베트남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베트남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재까지 동참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